이번 시간은 교재 2장 기본 자료형과 형 변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키워드라고 하는 또는 이제 예약어, 리저브드 워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자바 때도 익숙했던 거예요. 뭐 do, if, int, else, 그죠?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문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 우리가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프로그램 편집 화면에서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파란색으로. 자, 다음은 46페이지 식별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별자는 즉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통상 이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명이나 함수명이나 뭐 이런 명칭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명칭들을 만들어낼 때는 이제 이 작성 규칙이 있는데, 자, 자바도 기본적인 요것은 그대로 자바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변수라든지 자바에서 왜 우리 변수라든지 클래스명을 붙일 때 자, 영문, 대소문자, 숫자 요거 가지고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글자는 뭐 소문자, 숫자를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는 구별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작성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C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을 기본적으로 따라가면서 굉장히 상세한 규칙들이 존재를 해요. 상세한 규칙들이. 자, 근데 이제 C는 좀 그렇게 상세한 규칙은 아니고 이 정도의 작성 규칙을 가지고 실제 이름을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재 48페이지에 보면 상수값, 즉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정수형, 실수형에는 이런 실제 숫자에 대한 값, 그 다음에 문자인 경우에는 우리 그 따옴표 1개짜리, 그 다음에 문자열이면 따옴표 2개짜리. 자, 그래서 이런 상수에 대한 부분도 자바와 동일합니다. 자, 다음 또 50페이지 한번 봅시다. 50페이지 보면 이제 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변수는 또 이것도 일반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이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자료는 컴퓨터는 기억력이 나쁘다 좋다 나쁘다. 자, 그래서 어딘가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을 하려면 어딘가는 방을 만들어주고 그 방에다 자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냈다가를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 있는 변수는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이에요. 공통. 자, 그래서 변수 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앞에 자료형을 써주고 변수명을 써주는 변수 선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 자바랑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 대한 이제 초기화 부분도 자바랑 동일해요. 자, 근데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자바 시간에 교수님이 그랬죠? 웬만하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변수, 실제 선언, 그 다음에 변수에 값 넣는 초기화 다 마찬가지 자바와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5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C에서 쓰는 자료형이라는 것은 실제 정수,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문자. 자, 그래서 요까지는 우리 자바하고 다 동일한 얘기예요. 자, 좀 이렇게 복합 형태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좀 그 C의 특성과 관련된 자료형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정수, 실수, 문자에 대한 부분만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5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위에 표가 있습니다. 자, 정수형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바도 동일해요. 자, 정수라고 하면 뭐 당연히 소수점이 없는 음수와 영과 양수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인트라고 되어 있는 요게 연산의 기본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자바도 동일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실제 타입이 short, int, 그 다음에 long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요거는 그대로 우리 자바에서 썼던 short, int, long이라고 하는 실제 정수의 데이터 타입하고 이름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실제 그 바이트 수,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short은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 자, 그래서 요 자바 기준이에요, 다. 그래서 다 바이트 수도 다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대신 C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러스 자바보다는 더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unsigned라고 되어 있는 이 타입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short이나 그 다음에 C나 자바가 쓰고 있는 부분들은 음수에서부터 양수까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메모리나 CPU 성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좀 적은 메모리 상에서 프로그램을 좀 돌게 해야 될 필요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정수가 음수는 필요 없고 0과 양수로서만 이 데이터 타입을 써도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unsigne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있어서 좀 더 많은 큰 수를 표현하면서 실제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 양은 작게 가져가기 위한 부분으로 이렇게 unsigne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나 자바나 다 기본적인 정수의 연산의 기본 단위는 int라고 하는 타입이 되겠어요. int라는 데이터 타입이 되고, 실제 표현할 수 있는 자료의 양도 동일해요. 자, 크기도 동일해요. 그래서 양수인 경우에는 short은 2의 15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int인 경우에는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양수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short, int, long이라고 하는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가 이제 고정인데, 요 C 같은 경우에는 요 바이트에 대한 부분이 실제 동작을 하게 되는 그 하드웨어의 몇 비트짜리냐, 몇 비트 컴퓨터냐. 우리 보통 왜 32비트냐, 64비트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비트 수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16비트, 요즘 뭐 우리 쓰고 있는 PC에는 16비트가 없어요. 근데 일부 이제 그 동작하고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자동화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아직도 16비트 컴퓨터를 내장하고 있는 그런 자동화 기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실제 int라고 타입을 쓰지만 쓰는 바이트 수는 2바이트를 쓸 겁니다. 자, 16비트니까 이거 2개 바이트겠죠? 2개 바이트예요. 그래서 요 C 언어인 경우에 정해지는 요 바이트는 조금 실제 하드웨어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실습하는 환경에서는 똑같이 우리 자바에서와 마찬가지로 short은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변환, 그러니까 포맷, 이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따로 배우겠지만, 우선은 이제 요거 테스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D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수를 표현하면서 이것은 십진법으로 나타내게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이따가 예제 프로그램을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5페이지 여러분들 교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수형이에요. 자, 실수형은 이것도 마찬가지 자바랑 동일합니다. 자, 실수는 마찬가지로 소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바의 플로트, C도 플로트 동일해요. 그 다음에 자바의 더블, C의 더블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연산의 기본 단위는 마찬가지 C나 자바나 다 더블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실수를 표현할 때 실제 우리가 실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변환기호 자체는 %F라는 것들을 쓰게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각종 이 변환기호에 대한 것들은 우선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또 모아서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재 5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페이지에 보면 문자형도 마찬가지 자바하고 동일해요. 자, 문자 한 개는 쌍따옴표가 아니라 싱글 따옴표, 그리고 따옴표 한 개짜리를 넣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 지금 요게 이제 C에서 다루는 문자예요. 문자라 보통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 기호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 시간에서 얘기를 했지만 요거 원화 표시 있는 백슬래시하고 뭔가 기호가 들어가면 실제 요 프로그램이랑해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벨소리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쭉 처리를 하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요 \n 새로운 줄로 바뀐다. 요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전 이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수 문자를 쓰는 경우가 나오면 그때마다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여러분들 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6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이 ASCII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ASCII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표준 코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ASCII 코드를 잘 보면 앞에 있었던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각종 기호들, 그 다음에 A, B, C, D,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각종 제어문자라고 해서, 자,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 바이트를 가지고 충분히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어권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다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었고, C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이 ASCII 코드라는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교수님이 이제 자바 수업 시간에 유니코드를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유니코드는 한번 이제 볼 건데요. 자, 유니코드를 한번 볼까요? 유니코드를 보면 한번 여러분들 61페이지에 있는 ASCII 코드하고 지금 동영상에서 나오는 요 유니코드하고 잠깐 서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0010, 0020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헥사, 그러니까 그 16비트, 16진수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거기는 0x, 00, 0x, 10, 이렇게 0x, 01, 0x, 02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0x라는 의미는 16진수로 표현을 했다라는 의미고,
실제 16진수로 표현하는 것은 앞에 영영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있는 내용들은 다 한 바이트만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유니코드가 만들어진 부분은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자바 시간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실제 표현해야 되는 문자는 영어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글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많은 세계적으로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준 형태대로 코드 만든 게 바로 요 유니코드가 되는 것이죠. 자, 유니코드가 돼서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우리 보면 요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하는 이게 먼저 생겨서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즉 C도 요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C 프로그램상에서도 이제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도 하고 실제 이런 것들을 출력도 해서 눈에 보여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니코드도 이제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스키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바이트 중에서 2개 바이트 중에서 1개 바이트만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아스키 코드에 해당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우리 교재 6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64페이지에 보면 형 변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자바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먼저 묵시적인 형 변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즉 우리가 서로 타입이 다른 경우, 즉 교수님이 그런 비유로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큰 방하고 작은 방을 가지고 자료를 서로 계산하거나 이런다면, 자,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큰 방 기준으로 해야겠죠. 큰 방. 작은 방 기준으로 하면 막 값들을 잃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즉 큰 방 기준으로 자동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즉 큰 변수 기준으로 변환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 큰 변수라고 하는 의미는 더블이 제일 크고 플로트, 롱, 그다음에 인트, 숏, 캐릭터 순으로 이렇게 이쪽이 큰 방, 이쪽이 작은 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동으로 형 변환이 해주는 부분은 자바도 동일합니다. 자바도 동일해요. 자, 다음. 실제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형 변환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영어로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연산식 앞에 가로를 붙이고 이 가로 안에다가 변환이 돼야 될 타입, 즉 자료형 자체를 집어넣으면 변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바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교수님이 교재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고, 자, 또 이어서 실제 프로그램 예제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 실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